지금 달러 원 환율이 1,400 넘어서 지금 1,500까지 얘기 나오는데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내는 그 배경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2025년 접어들어서는 달러가 이렇게 계속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네. 약세를 보이다가 뭐 한 7월 들어서부터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반기 접어들어서 달러는 조금 이제 강세로 가나 싶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뭐 달러 강세 와중에 환율이 오르니까 하면서 또 어느 정도 또 1,400원이라는 환율에 또 그동안에 좀 익숙해져 있었던 면도 있는데 네. 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위기감이 돌죠. 예. 그리고 뭐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SNS, 유튜브 같은 데서는 다소 이제 으스스한 제목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2의 IMF가 오느냐, 무슨 뭐 외환 보유고가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고 아마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한은에서는 총재께서도 아예 환율 상승 요인 중에 그냥 하나만 딱 꼬집었죠. 맞아요. 수학개미. 예. 우리가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이렇게 흑자 기조가 유지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하겠다고 들고 나가는 달러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좀 뭐 공분을 일으켰다면 일으켰을만 했죠. 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환율 오르는 이유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네. 내리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지만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에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뭐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될 일본은 작년 이후에 좀 쉬고 있었지만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고 네. 22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하 다 왔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움직인다면 인상 쪽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네네.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중앙은행도 더 이상 금리 인하 없는 것처럼 얘기했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은 금리를 더 내리겠다는 와중에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들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네. 그동안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았던 미국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달러는 좀 약세로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맞아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월가에서는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렇다고 네. 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준다고 해서 우리 달러 환율도 같이 하락세, 즉 원화가 이제 약세를 벗어나서 강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신 없어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원화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펀더멘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한 나라의 경제 실력을 갖다가 좀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가장 흔히 하는 말로 수급으로 따지자면은 네. 우리가 수입하는 달러보다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으면 원하는 강세.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 형식이 됐건 네. 뭐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 위한 간접 투자 형식이 됐건 외국인이 들여오는 달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바깥에 직접 투자 아니면은 우리 개인이나 기관이나 해외 주식이나 채권 사겠다, 코인 사겠다 이렇게 해서 들고 나가는 투자. 그거보다 외국인들 들고 오는 게 많으면 또 원화 강세. 네.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수급 요인이죠. 네네. 수급 요인에서도 지금은 약간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전통적인 펀더멘털 상의 경상수지, 무역수지, 즉 우리가 일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는 많은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러면 달러가 공급이 많고 그래서 달러는 약해지는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외에 들고 나가야 되는 달러가 많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도 예전처럼 한국으로 달러를 들여와서 환전하기보다는 바깥에서 그대로 달러를 들고 있다가 해외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자, 우리 뭐 요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이상 진전되는 게 보도가 없습니다만, 관세 협상 이후에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연간 200억 달러씩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의 최근 들어서 금년에 우리 한국 증시가 세계 1위를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뭐 70 몇 프로네요, 코스피가. 네네. 올 한 해 이렇게 바짝 땡기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 2020년 3월 19일, 20일 그 무렵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뭐 S&P 500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그걸로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한국 주식 할래? 미국 주식 할래? 하면 또 미국 주식 하겠다는 게 또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통화량 M2로 보시죠. 뭐 요즘은 그냥 이렇게 전화로만 말씀드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요즘 좋잖아요. 굳이 일일이 구글링 안 하셔도 되고 AI한테 물어보시면은 뭐 주요 선진국들 나라 이름 대시고 통화량 M2 증가율 한번
비교해줘, 보여줘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만큼 보는 통화가 됐건, 그게 돌고 돌아서 또 이렇게 M2라고 하는 광의 통화량이 됐건, 통화량 증가율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미국의 2배, 네. 일본보다는 뭐 한 4배, 이런 식으로 풀리니까, 돈이 이렇게 원화가 막 풀려 나오는 판에 원화 가치가 강해지기는 좀 어렵다는 게 있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원화 가치가 네.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 상승이죠. 그렇죠. 1달러 1200원만 줘도 될 걸 1,400원, 1,500원 줘야 되니까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어떤 구도가 당분간 좀 벗어나기 힘들다 하는 것이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달러를 팔기보다는 달러가 있으면 들고 있고 싶고 네. 아니면은 요즘 우리 젊은 분들 그렇잖아요. 적금을 들건 예금을 하건 뭐 주식 투자나 이런 위험자산 투자보다 전통적인 그냥 저금의 저축의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원화 예금 금리도 낮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감안해서 그냥 달러 예금을 자꾸 하겠다는 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를 뭘 어떻게 뜯어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네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소위 말하는 구조적으로 환율이 좀 내려오기 힘든 국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FOMC에서 미 연준이 네. 금리 25bp 인하를 단행했을 때 네.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이제 금리 그 격차가 좀 축소되니까 예. 그 달러원 상승 압력이 다소 좀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예. 말씀해주신 그런 요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FOMC 이후에 예. 외환시장에서는 이론적인 또 그리고 우리의 흔히 말하는 상식적으로 제1감이 이거다 하는 쪽으로 시장은 반응했어요. 네. 즉 유로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고 예. 달러엔도 조금 하락하면서 다시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로 표시되는 선진국 6개 통화 대비 지수화한 달러 인덱스는 다시 또 이렇게 고개를 아래쪽으로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위로 가서 달러가 강세를 다시 회복하나 싶었던 그보다는 아니야 이게 달러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와중에 네. 우리는 FOMC 이후에도 이틀 연속 환율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외환시장 3시 반에 장 끝나고 뭐 런던으로 이렇게 거래가 넘어가면은 꼭 바로 튀어 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투기적인 시장 거래량의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는 투기적인 거래, 네. 샀으면 팔아야 되고 팔았으면 사야 되고 하는 그런 이른바 투기적 거래가 뭐 활개를 쳐서 그렇게 오르는 환율이라면은 이따금씩 당국의 구두 개입이나 실제 물량 개입이 있을 때 툭 부러져야 돼요, 환율이. 네, 네. 그리고 다시 기운을 못 차려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환율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금세 다시 또 오름세를 보이려고 한다는 거는 네. 과거 우리가 왕왕 경험했던 다들 달러 못 사서 환장한 그런 어떤 뭐 투기적인 광풍이 불었으라기보다는 예. 앞서 살펴봤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 원화 또는 한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향후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꾸준히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보다는 달러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다 보니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묵직하게 다가온다 그럴까? 그러니까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달러 환율 자체, 레벨 자체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또 지금 당장 이제 BOJ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되면 맞아요. 이제 한참 그 블랙 먼데이 얘기 나왔던 앵크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는데. 예. 이게 왜냐면 어쨌건 간에 미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 또 횟수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인하 기조인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앵크리 트레이드 물량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자금 유출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앵크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장 파괴적으로 시장에 다가왔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잖아요. 네네. 그때는 우리는 900원 근처에 있던 환율이 1597원까지 두구장창 날라갔고, 예. 엔원 환율도 한 800원 근처에 있던 놈이 1600원 가고 이랬으니까. 네. 그때는 뭐랄까요. 진짜 금융위기 때를 돌이켜보시면 세상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들고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네.
제로금리 거의 뭐 꽁으로 빌리다시피 했던 엔화를 다시 갚아야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네. 그 금융위기 동안에 한 1, 2년 그래서 모든 환율이 위로 치솟는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즉 달러가 비싸지는 그 와중에 엔화만 강해졌단 말이죠. 네. 그때가 이제 그때가 경험했던 엔캐리 청산이 가장 무서웠고 그 이후에 작년 8월에였죠. 작년 8월에 BOJ가 처음으로 금리 한번 인상으로 돌아서면 인상 한번 세게 했을 때 그때 한번 쿵 하면서 잠시 한번 증시도 흔들렸고 해서 왕왕 이럴 때마다 엔캐리 청산 얘기가 나옵니다만 글쎄요. 금리 차이로만 볼 것 같으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어떤 인플레 지표만 보더라도 BOJ는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은 분명한데 네. 환율이 만약에 금리 격차만 갖고 결정된다면은 엔화 강세, 네. 엔화 강세가 앞으로 이게 상당히 기조적으로 이어지겠다 싶으면 소위 말하는 엔을 빌려서 다른 뭔가를 샀던 그 포지션들을 정리해야 되는 엔캐리 청산 네. 그게 어느 정도 예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또 아베 이상으로 또 돈을 풀어서 뭘 해결해 보겠다고 극성을 피우잖아요. 예, 예. 그 또한 어떻게 보면은 엔을 또 무분별하게 찍어낼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는 엔 강세에 또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일각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늘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번에 그런 어떤 시장 전체 포지션 갖다가 확 한번 뒤집어야 될 것 같다가 생각해야 될 정도의 폭발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엔원 환율, 재정 환율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네. 뭐 오디오라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유로 엄청 비싸졌거든요. 예. 공항에서 환전하려 하다 보면 눈이 막 뒤집힐 겁니다. 네네. 파운드 비싸졌죠. 예. 무슨 하다못해 자존심 상해요. 태국도 뭐 거의 뭐 한 35원, 6원 하던 놈이 뭐 40몇 원까지 올라왔죠. 아, 바트도. 예, 바트도. 우리 위안화는 중국 돈 우리 한국 원화로 1위안은 뭐 한 160, 170 비싸봐야 18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네. 210원 근처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엔만. 예. A는 우리보다 그래도 한 10배 정도 비싼 돈 아니야? 즉, 100엔당 1000원 금방 그렇죠. 아니야? 싶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제 940원대, 950원을 잘 못 올라서고 있어요. 옌이 유독 약세긴 하네요. 그렇기도 하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뭔가 달러엔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달러엔 빠질 때 또 같이 빠져주고 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네. 뭐 재정환율, 달러원 나누기 달러엔으로 나타나는 이 엔원은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니까 네. 그 재정 환율은 거의 비슷하니까 엔원 환율 볼 것 같으면 위기감이 안 들어요. 아. 또 이제 다른 통화들 볼 것 같으면 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 환율들을 예. 보면 야 우리 원화가 이게 똥값이 돼가는구나 싶은 생각은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엔캐리 청산 부분은 이게 100엔당 950원을 갖다 돌파하면은 일단 긴장을 해야 되고 네. 이게 다시 100엔당 1000원 10대 1도 올라서 버리면은 그때는 진짜 엔캐리 청산 갖고 시장에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럼 오히려 엔원 환율을 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달러 환율 좀 여쭤보는 게 이제 네. 자본주의 투자자 입장에서 네.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여쭤본 것도 예. 이제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인데 예.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도 굉장히 지금 많아요. 사실 1,400원 예. 넘어설 때도 뉴노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추세적인 방향이고 원화 약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달러 자산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투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이게 뭐 진짜 동네 노인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네요. 제가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누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데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지면은 큰일 나. 그때부터는 뭐 절름발이 오리가 되는 거야. 레임덕이 되는 거야. 누가 말 듣겠어. 그러니 시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조정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연준 들들 볶아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증시를 갖다 끌어올릴 거야. AI가 좀 후달후달 하면은 AI 말고 다른 무슨 뭐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또 요즘 미국장이 그렇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니, 한국은 뭐 코스피 5천뿐만 아니라 해바뀌면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뭐 나올 거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내년에 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주식까지 빠지면 어떡하게 해서 끌어올릴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다들 믿는 구석입니다. 그죠? 네네. 믿는 구석에다가 트럼프도 돈 푸는 거 좋아하고 금리 낮은 거 좋아하는 분이죠. 다카이치 총리 아베를 갖다가 아베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죠. 일본. 중국도 뭐 확실 안 나게 계속 무슨 부양책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부양책이 딴 거 있습니까? 계속 위아래 찍어내는 거죠. 돈은 자꾸 풀려날 거야. 그러면 이 돈 붙들고 있어 갖고는 안 돼.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흔들리는 게 그겁니다. 코인이 생각보다 요즘 약해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사 그 중에서도 시장의 가격 변수라는 걸 갖다가 등락을 어떻게 일일이 사후적으로라도 나는 이래서 저렇다 뭐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쪽인데 네. 그 바닥에서 가는데 그러면 너는 어디 갈래? 다 그러면 뭐 다 끌어올리고 다 돈 풀어서 뭐 어쨌거나 숫자로 표시되는 그 가격은 다 끌어올리고 쭉 하는데 미국 갈래? 한국 갈래? 아니면 일본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현재까지는 그래도 난 미국 갈래죠. 그렇죠. 그거는 경험이에요. 예. 혹시나 터져도 금방 회복되고 맞아요. 그리고 너 뭐 하다가 물렸니 했을 때 뭐 미국 주식하다 물렸다 하면 그래도 남들하고 얘기할 때 덜 창피해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뭐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마이클 버리처럼 아니야 이 시장이 틀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시장이 어게인스트 하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벌어도 같이 벌고 터져도 같이 터져야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으로 간다 이건데 최악의 케이스는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달러도 약세로 가버리면 양방으로 터지는 거고 혹시나 자산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뭔가 위기다 싶을 때 우리가 늘 그동안 경험했다시피 미국이 뻘짓을 하든 누가 뻘짓든 위기다 싶은 상황이 왔을 때 달러가 길길이 뛰는 세상이 온다면은 포지션에서 터진 걸 갖다가 환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렇죠. 있을 거고 예. 뭐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미국은 그렇게 양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떡할까 하는 거고 한국은 그러면 여기서 어떡할까? 그래 정부를 믿어봐. 그래 할 거야. 벌었을 때는 소문 내지 말고 네. 그래봐야 돈 빌려달라는 사람만 생기니까 네. 터졌을 때 덜 창피한 쪽으로 가죠. 결국에는 어쨌건 달러 자산을 일부 좀 비중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네. 얘기네요.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일정 비중 가져가는 게 괜찮다라는 예, 거네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금붙이라도 조금 들고 있는 게. 금붙이. 그래요. 금붙이.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